지금부터 중량 보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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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계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지금 2월 달이 돼서 더 분주한가요? 날씨가 많이 좀 푹해졌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 아직도 춥습니다. 그 며칠 전만 해도 저도 엄청 추웠어요. 근데 조금 어제부터는 조금 약간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은 목마숙녀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말로님은 뭐 특별히 오늘 재밌는 것을 준비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는 또 이번에도 그냥 80년대 한국 가요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가요요? 예. 네네. 우리 지구생활님은 뭐 준비하신 게 뭔지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1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오늘은 일주일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예. 지난번에 1년과 오늘은 이제 좀 일주일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팟캐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가 진행 먼저 할까요? 네.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오는데. 안녕하세요. 중량의 역사 인물을 소개하는 왕보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문학사의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 망호 역사문화공원에서 영면하고 계시는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박인희 가수 아세요? 잘 몰랐는데 이거 원고 보고 바로 검색했더니 이 박인환 시인하고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바로 연관 검색어 같이. 네네. 박인환 시인은 55년대에 이 시를 발표했고요. 박인희 가수가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 낭독으로서 상당히 유명했던 목마 숙녀에 대한 내용이군요. 지구생활님은 혹시 박인희 가수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뭐 이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인데요. 박인희 가수가 낭독했던 그 이후로 목마의 숙녀가 우리들 속에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 이 시가 나왔을 때보다 박인희 가수가 낭송하면서 이게 더 유명해진 건가요? 그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그런 볼 수 있는데 우리 세대에서 보면 그때 낭송 이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는 1955년도에 발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준 작품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장르인 모더니즘의 영향을 적시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것도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영국의 여성 작가, 네, 소설가. 네, 있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 그냥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아마 창시적인 역할을 버지니아 울프가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박인환 시인이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마와 숙녀는 당시 한국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방영한 시입니다. 이 시 속에서 낡고 쓸쓸한 목마는 현대인의 상실감을 상징하며 고독한 숙녀는 그와 함께 고독을 공유하는 존재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박인환 시인은 당시 사회의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박인환 시인은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감정을 시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시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의 고독과 절망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그들 사이의 연대와 희망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목마와 숙녀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을 대변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마와 숙녀의 시를 통해서 고통에 벗어나는 희망의 소식을 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조금 약간 어지러운데 우리에게 이 박인환 시를 통해서 희망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님, 네. 우리 희망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준비하셨다 그래서 시를 미리 읽어봤는데 네네. 여러 번 읽어서 좀 검색도 막 해봤거든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분이 쓴 것 중에 세월이 가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한 번에 확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에 더라고 얘기하면 좀 그건 되게 좋았어요. 네, 서정적인 그 세월이 가면 좀 서정적으로 많이 표현을 한 것 같고 목마숙녀는 그 시대의 어떤 절망함이나 간절함이나 또 그 고통받고 있는 많은 그 독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이 시를 보고 희망을 얻어갔듯이 중랑불화를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갔게. 그러니까 이제 박인환 시인의 그 목마숙녀를 읽고 네. 우리 중량보라를 통해서 또 희망을. 예, 또 그리고 박인환 시인이 우리 역사문화공원에 영면하고 계시니까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작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그 속에 담긴 감정의 의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더 느끼고 싶다면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영면하고 계시는 박인환 시인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량구의 역사 인물 사라진 곳을 소개하고 싶다면 중량보라로 사연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로 듣는 음악 산책, 저는 정말로입니다. 말로 듣는 음악 산책은요, 한국 가요의 지나간 히트곡과 숨은 명곡을 이야기하고 그 시절과 그때의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네. 무슨 요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좋아해요. 둘 다? 대부분 사람들이 토요일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느낌적으로. 금요일 좋더라고요. 금요일이. 네, 예. 금요일 일해도 뭔가 내일부터 쉬니까 그래서 불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있죠. 쉴 수 있는. 그 불금은 주로 이 술 가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밤새도록 먹고 토요일 일이시니까. 요즘에 아이들도 불금이라고 편의점에서 그 불닭볶음면 이런 거 사 먹고 하던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은 좀 화끈하게 뭔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가 봐요. 불금이라서 불닭볶음면이에요. 저는 그거 못 먹겠. 드세요? 아니 드셔본 저도 적 있어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너무 매워요. 매운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오늘은 토요일엔 밤이 좋아라는 노래인데요. 네. 네, 아주 유명했던 곡이거든요. 80년대. 그래서 이 노래를 패러디한 방송 제목도 뭐 화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방송도 있고 토요일은 밥이 좋아라는 방송도 있습니다. 이 토요일은 밤이 좋아는 박건호 작사, 이호준 작곡, 1987년 10월 김종찬 2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김종찬 2집은 이 토요일은 밤이 좋아와 사랑이 저만치가 네, 당신도 울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 세 곡이 그 한 2집 앨범에서
다 이제 가요 프로 1위를 차지했어요. 아, 네.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초히트한 앨범이고요. 1987년, 1988년 최고 인기를 누렸던 김종찬 2집 앨범. 김종찬 씨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사연이 있었나 보죠? 사연이 좀 뭔가 잘못을 하시고 어디 좀 다녀오셨네요. 다녀오셔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세 곡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당신도 울고 있네요. 근데 지구생활님은 이 곡 중에 들어본 곡 있으세요? 전 여기서 듣겠습니다. 이 세 곡에 공통점이 있어요. 네. 뭔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세요? 잘 읽어보시면 누구를 기다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읽어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 정답은 그게 아니고 모두 8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곡이 제목이. 그러네요. 일부러 맞춘 건가요? 이 집에는 이게 8글자 곡 3곡이 다 1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김종찬 3집에 다시 한번 10곡이 있는데 3곡을 또 8글자로 맞추셨더라고요. 다 생각이 3집에. 있으셨구나. 그래서 3집에 물론 그 1위는 다 못했지만 오늘 밤은 너무 좋아, 이것도 8글자. 다시 사랑하고 싶어, 이것도 8글자. 그다음 또 하나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2가 있어요. 네, 이렇게 또 8글자가 1위를 했다는 어떤 그런 징크스라고 하나요? 미신같이 또 8글자를 맞추셨더라고요. 다 맞췄네요. 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는 가사 시작이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토요일은 밤이 처음에. 좋아. 예. 처음에 모르겠네. 모든 연인들이 모든 사랑할 수 있는,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들어봤어요. 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때는 토요일까지 일을 했잖아요. 네네. 학교도 가고 일도 했어요. 그때 87년 이럴 때는. 그래서 정말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일요일은 노니까 지금 불금하듯이 불토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정말 공감을 많이 얻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금 되면 미리 이제 금요일 그 오후 되면 삼삼오오 연락을 합니다. 모여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서 불 살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모여서 금요일 날은 불을 사르고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그냥 자는. 토요일 날 일을 안 하셨어요? 네, 토요일 날은 일을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못 들었는데 크면서 이렇게 듣게 된 단어인 것 같아요. 저는 놀토를 몰랐는데 저는 학교 때 다 토요일도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들 보면은 놀토 하는 게 학교 안 가는 토요일을 놀토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놀토라는 말이 생겼는데 지금은 다 이제 다 노는 토요일이니까 놀토가 없어졌더라고요. 좀 있으면 놀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놀토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불금이란 말을 안 쓰고 목요일 날 주로 많이 이렇게 모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난 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목요일이 좀 편하더라고요. 목요일 네. 되면 오히려. 사실 금요일에 일을 하긴 하는데 약간 마음은 놀고 있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옛날 목요일을 토요일처럼. 좋아하시는구나. 어떠세요? 근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 가장 좋습니다. 1987년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주 6일 근무제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까지 일 다 하고 학교도 오전까지 다 갔었는데 한국이 본격적으로 주 5일제가 시작된 것은 2004년부터라고 해요. 물론 2002년부터 정부 부처나 은행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지만 2004년부터 이제 주 5일제로 합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본격적으로 나와서 2005년부터는 학교도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놀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더라고요. 2012년부터 이제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지구생활님은 어떠셨어요? 학교를 언제까지 토요일 날 가는 세대였어요? 안 가시는 세대였어요? 저도 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번 매일 예,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거. 근데 일찍 끝나서 좋았죠. 그렇죠. 일찍 예. 끝냈죠. 그래서 토요일은 밤이 좋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종교에 따라서 쉬는 날이 다르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이런 일부 이슬람 국가들은 일, 월, 화, 수, 목에 일한대요. 그러니까 일요일도 일하는 거죠. 유대교는 토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일, 월, 화, 수, 목 일한대요. 금, 토, 쉬고.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네요. 예. 그러네요. 주로 토요일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제일 좋은 시절에. 지금이 제일 좋은 시절이시죠. 저는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랑 어디 갈 곳을 찾죠. 예, 그때 이제 찾아가면서 힐링을 하고 에너지를 채우고자 하지만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이는 현실을 경험하고 옵니다. 자, 아무래도 토일 있으면 일요일보다는 토요일 날 좀 힘을 주고 일요일은 좀 쉬고 이러시는 그쵸? 거죠. 예. 저도 그래요. 어떠세요? 기억에 남는 저는 토요일 그 오랜 세월 동안 토요일 날 그 토요 탁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20년 동안 탁구를 쳤어요. 토요일만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뭐 직장 같은 동료, 가족 같은 동료 뭐 이런 그 부분으로 해서 같이 그 탁구 치고 그다음에 점심 같이 먹고 수다 한 2시간 떨고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토요일을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알차게 보내시네요. 네. 건강도 챙기시고. 정신적으로도 좀 많은 이렇게 서로의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모임 가면 그냥 허물없이 오랜 세월을 피자가 다 잘하니까 그냥 허물없이 그냥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몇 분이나 계세요? 한 10명 정도. 많을 때는 한 15명 정도 같이 있는데 보통 그 모여서 식사하는 인원이 이제 10명 미만 인원이 같이 모이게 되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네. 20년을 치셨으면 다 잘 치시겠네요. 그냥 웬만큼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모든 부분이 금방 탁구 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랠리하고 재밌게 칠 수 있는 그 수준의 부분이 되고 잘 치려면 체육관을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낭만적인 토요일을 뭐 탁구도 치시고 아이들하고 즐거운 곳에 놀러 가고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일요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토요일 날 불사르고 일요일 날 좀 쉬고. 쉬고. 네. 그만큼 쉼은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생활을 위해서 휴식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항상 피곤하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진정으로 잘 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그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보면서 막 쉰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게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거죠. 누워서 이렇게 쉴 때 스마트폰이나 봐야지 하는데 그 쉬는 게 아니고 정신도 되게 피곤하고. 그렇죠. 눈으로 네. 보니까 눈에 신경이 작동하고 네, 읽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뇌도 작동하고 있고 에너지가 쓰이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상이 건강에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서 명상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도 뇌를 좀 비우고 차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해서 명상을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그냥 명상을 한번 뒤돌아보고 회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에너지를 채우고. 회복 제일 중요한 회복을 하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부터 명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한번 내일이네요. 또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전부 등교를 했던 우리는 토요일에 대한 낭만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파하자마자 친구들과 놀러 다니던 토요일, 가족이 일찍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토요일, 사랑하는 연인들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던 토요일. 토요일은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토요일을 함께하던 나의 소중한 인연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을까요? 모두 행복하길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오랜만에 토요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나에게 의미 있는 스케줄을 잡으시거나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시간을 내어 이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시고 내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로 듣는 음악 산책, 저는 정말로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노래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과학을 쉽게 이해하는 코너 지구생활입니다. 정말로님, 정말 토요일은 밤이 좋을까요? 좋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토요일은 학교를 안 가서 너무 좋았어요. 학교 아까 다니셨다고 어렸을 때부터 안 가셨다고요? 이상한데? 커서. 그게 우리는 토요일 어렸을 때는 다 다녔고, 네. 근데 이제 직장에서 제가 사업할 때는 제가 주간자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쉬었어요. 예, 그렇게 진행을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뭔가 휴식해야 되고 편안하게 지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주일날은 교회 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는데 이제 주 5일제가 되면서 학교에 도입되던 과도기에는 토요일에 쉬기도 하고 또 쉬지 않기도 해가지고 쉬는 토요일을 놀토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놀토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유로움이 가득한 날입니다. 그런데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은 왜 7일인 걸까요? 모르겠네요. 찾아보니까 천문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대인들은 하늘을 관찰하면서 눈으로 7개의 주요 천체를 본 거죠. 그때 눈으로 보였던 게 이제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모두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들이었죠. 지금은 지동설로 설명하지만 옛날에는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에 있고 이 7개가 돌면서 시간이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관측해서 시간의 흐름을 파악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관측 결과 크기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규칙을 만들면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순서가 나온답니다. 그러다가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 된 곳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졌고, 하지만 요즘 국제표준화기구와 한국은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달의 주기를 기반으로 이제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29.5일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4등분하면 7.4일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7일을 주기로 삼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7일은 똑같이 된 거죠. 근데 왜 4등분을 했을까요? 글쎄요. 이게 종교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종교별로? 어쨌든 그 지역의 문화와 그런 생각들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렇게 7일을 한 주기로 삼고 특정한 날에는 신에게 기도하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유대교의 안식일과 기독교의 주일 개념으로 이어지면서 널리 퍼졌다고도 하고요. 그럼 동양에서는 어떻게 시간을 정했을까요? 동양적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양에서는 천문학과 함께 음양오행 들어보셨죠? 아, 네네. 이런 사상이 결합돼서 요일이 정해졌는데요. 중국에서는 서양과 마찬가지로 태양, 달, 그리고 이 5개의 행성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요일의 이름이 정해졌는데 양은 태양과 달을 뜻하는 일요일, 월요일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일이 날일,
이제 월이 달월이니까 태양과 달을 의미하는 이제 날이 됐고, 오행은 나머지 목화토금수 요일이 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자를 보면은 그 화자가 불화, 그러니까 불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은 물수자, 물을 뜻하고, 목요일은 나무, 금요일은 돌, 그다음에 토요일은 흙, 이렇게 그 오행을 뜻하는 그 불, 물, 나무, 돌, 흙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해져서 일본, 한국, 중국도 다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7일인데 나라마다 지역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수성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성에 물이 있는 건 아니죠. 없죠. 증발했죠. 토성은 흙이잖아요. 그렇죠. 토성에 흙이 있나요? 기체로 돼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 그건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게 지구에 있는 게 불, 물, 나무, 그쵸. 돌 보이는 흙이었잖아요. 걸로 정해서 근데 그걸 그냥 거기다 그냥 이렇게 맞춘 건가? 같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그 토성이나 뭐 수성이나 이런 이름을 진 거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연관돼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보다도 예, 많은 것들이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이름을 지면서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 같으네요. 네네. 근데 신기하게 동양과 서양 방법은 달라도 똑같이 이제 그러게요. 7일이 나온 것도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연관성이. 근데 동양과 서양에서 얘기하는 요일에 대한 의미는 좀 많이 틀리죠. 예,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음양 오행이 있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철학들이 그들의 생각이 이제 또 담겨져 있는 거죠. 네네. 잠깐만. 그럼 음양 오행은 별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그 음양 오행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주팔자라든가 그렇죠. 또 뭐 지관 그쵸. 하는 그 부분이라든가 그쵸. 뭐 이런 것을 같이 역학적으로 뭐 풀어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요일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인데 그 동양과 서양이 맞았다라는 것은 누가 가격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우리 그쪽에서는 이런 방향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다른 방향의 철학을 가지고 했을 때 맞아떨어진 게 좀 신기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이는 게 눈으로 봤을 때 7개가 잘 보이니까 지구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7개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7개를 똑같이 관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뭐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관시켜서 했다는 의미가 상당히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서양에서 얘기하는 월화수목 금토일에 대한 부분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 맞잖아요. 네. 보이는 그 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달을 갖다 문으로 했을 때 앞에 그 부분을 따서 먼데이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보이는 사물에 대한 모습을 보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 일맥상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요? 눈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걸 보고 있지만 생각이 사람들마다 참 다양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누가 알려줬을 것 같아요. 모아놓고 7일로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알아서 껴 맞춰. 일단 7일이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지 그게 그냥 7일을 공통적으로 맞았다는 것이 그게 참 네, 같은 거를 봤다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해석이 다른 거. 제가 이거 하신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근데 조선시대는 7일이 아니었나 봐요.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왜 초순, 중순 뭐라 그러죠? 하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하순 맞나? 상순, 주순, 중순, 하순인가? 어쨌든 달을 기준으로 음력이니까 달을 기준으로 10일씩 이렇게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달을 기준으로 나누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10일씩 나눠서 초파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뭐 이렇게 10일씩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음력 기준으로 해서. 했나 그렇죠. 봐요. 예,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는데 29.5일, 30일 정도 걸리니까 나누면 딱 3이 되긴 하네요. 30을 나누면. 근데 이게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영향권이 중국의 문화하고 서양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문화가 들어오면서 조금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제일은 천문학, 역사, 그리고 문화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오늘 중랑보라에서 만드는 보이는 라디오는 결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행복. 사람들은 일주일을 통해 일과 휴식을 조율하고 사회적 활동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을 받죠. 예를 들면 월요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로 여겨지고 금요일은 주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토요일은 밤이 좋고 주말에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특정 요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서 금요일은 불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 친구들과 모임을 계획하는 날로 인식이 되고요. 요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되네요. 앞으로 일주일의 각 요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와서만큼 또 일을 만들어서 근데 이 요일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좀 날 약속 잡기도 편하고 뭔가 단체 생활하기 편해진 것 같아요. 규칙이 생기면서 뭔가, 리듬이 생기고 무슨 요일에 뭐 하고 뭐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나눠서 뭐 하잖아요. 이게 있어서 그게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그 요일마다 영어로 표현하는 부분이 거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뭐 쭉 그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많은 의미를 철학적 의미나 그쵸. 또 시간적, 공간적, 또 과학자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고 그 요일마다 추구하고 하는 의미에 대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생동감이나 또 생각하는 그런 그 범위도 많이 변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합의를 얻네. 그죠? 합의를 이루어지는 우리가 제일 추구하는 합의.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량보다도 늘 합의하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구생활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의미를 새기는 날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 중량보라가 된 것 같습니다. 봄이 우리들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봄날 여행이라도 준비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중량보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